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분 매우 좋아하셨죠. 한타님 모시고 파키스탄, 인도 최근에 이제 공중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신 환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나오신 다음에 인도 29년 차 인사만 정했어요 이제. 인도 29년 차. 네, 환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신 다음에 반응이 되게 좋았죠. 보면은. 근데 예. 박사님의 그 라팔 추락이 더 좋아서 아 이거 억울하다. 역시 그 짜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준비해준 사항을 보니까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 뭐 전쟁 네. 이제 시작할 때 막전 막후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을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 오셨는데 한번 이야기 보따리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7일 날 이제 그러니까 벨감 테러가 나고 나서 네. 딱 보름이었어요. 그게 보름 지난 거.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즉각적으로 보복을 할 것 같지만 굴다가 네. 또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네. 약간 그 이제 아리안족 특유의 그 입으로 전쟁을 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많이들 이러다 그냥 말 수도 있겠다. 네. 내지는 이제 지난 보름 전이죠. 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공습 정도를 하고 나서 일방적 승리 선언은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사실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예측을 했고 저 외에 다른 분들도 예, 예. 다 틀렸어요. 음. 그러니까 상당히 격렬하게 일단 싸움이 있었고 그렇죠. 또 급하게 휴전이 되면서 이로 인한 약간의 파열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런 걸 한번 얘기할까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름이 지나서 5월 7일 새벽 1시 예. 야음을 틈타서 인도 공군기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 파탄콧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부 사령부에서는 가장 큰 공항이에요. 항공 베이스 기지가 있는데 파탄콧이랑 우담부르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비아스에 있는 그 밑에 있거든요. 네네. 펀잡주에 있는 지역인데 이 미사일 기지가 이제 브라모스 인도가 자랑하는 크루즈 예. 미사일 기지예요. 러시아와 합동 예. 개발한. 예. 그래서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인도군은 이렇게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좀 약간 전쟁의 양상, 전투의 양상이 좀 특이했던 게 예. 인도랑 파키스탄 전쟁은 대부분 카슈미르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인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형 아자드 카슈미르에서 붙지 예. 이게 파키스탄 내부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서로 본토로 공격하는 일은 꺼리는. 그러니까 이게 인도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우리나라가 북한이 미수봉령이듯이 예. 이 아자드 카슈미르도 미수봉령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나 따랑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파키스탄도 네. 아자드 카슈미르를 시로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게 본토 들어가는 거랑 아자드 카슈미르 싸우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온도차가 있거든요. 온도차가 있는데 맨날 싸움장에서 싸우는 거는 뭐 의례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은 좀 달랐다. 보면은 이제 인도군의 타격 지역들이 나오는데 네. 인도군은 이제 공습을 하면서 일단 특이한 점은 파키스탄 대륙에 타격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그 전투를 혹시 기억하실 텐데 2019년도 이제 폭격을 하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은 인구가 3만 명짜리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빌리지예요, 빌리지. 타운이거나.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오폭 사고도 없었고 네. 그냥 사람 잘 없는데 이제 테러 기지가 있다고 해서 공습하고 이제 공중전 좀 하고 해서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내륙으로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는 이제 처음 이 신두르 작전을 피면서 네. 집중적이고 정밀하며 네. 사태를 확대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기반으로 한 작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키스탄 군사지전을 공격하지 않았다. 네. 내륙은 공격했지만 네. 다 테러 베이스 캠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이 말을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예. 아, 확전 의지가 없구나. 이러고 끝나겠다. 끝나겠다. 그냥 파키스탄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형식상 공격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상해졌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인도 파키스탄 전쟁 기본 문법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파키스탄 내륙으로 미사일이 들어갔다는 얘기 자체가. 예, 예. 그래서 펀잡을 딱 때렸고 또 이 펀잡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더스강 유역이 대부분 펀잡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지대기도 하고 펀잡의 수도인 이슬람아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호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자체가 펀잡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카라치 제외하고는 사실 큰 도시 별로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발티치스탄의 퀘타 정도만 있고 주요 도시는 대부분 이제 펀잡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펀잡은 인도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 펀잡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느냐가 파키스탄 군부가 전쟁을 확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하는 되게 바로미터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펀잡을 안 건드려요. 거기 건드렸다가는 들쑤셔 왜냐하면은 인구 다수 지역에서 네. 이 다수 지역이 인도에 대해서 붕괴한다는 거는 네. 파키스탄 군부가 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걸 알죠.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적절한 선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한 차례 인도 육군이 라호르까지 진격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있었죠. 근데 이때도 그냥 돌려주고 반환하고 끝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펀잡을 공격하는 게 좀 의외였어요. 처음 의외였다. 사건을 보면서. 공격 지역 중에 무리드케라는 데가 네. 이 라호르 옆에 있는 위성 도시예요. 위성도시. 예. 되게 가까워요. 사실 이제 인도 국경 보도에서 라호르까지가 한 20km밖에 안 돼요. 바로 국경 옆이군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와가보더를 넘어가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성 도시도 인구가 꽤 많은 데다가 네네. 이제 시알코트라는 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그래도 몇십만은 되는 도시고 네네. 아메드부르도 옆에 큰 도시가 하나 있어요. 특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아메드부르 이스트라는 곳이 뜰 텐데 네. 여기가 뭔가 좀 약간 내륙 깊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인도가 공격한 가장 깊숙한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도령 펀잡하고 맞붙은 데가 아니라 더 남쪽에 있는 라자스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사막지대. 저 멀리까지 이제 공격을 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테러리스트 캠프가 있다는 게 인도 측의 주장인 거죠. 네네. 그래서 신드라 작전 전체가 그 전까지 인도 파키스탄 전쟁 혹은 인도가 파키스탄 공격한 양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나름대로 다부지게 결심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 새로운 전쟁 문법을 수립했다라고 인도 전역이 환호를 했죠. 그리고 저도 저 정도였으면 그냥 끝나겠구나. 저도 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파키스탄은 전쟁을 수행할 대한 돈도 없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아니게 흘러가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찍소리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전혀 아닌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그렇죠. 뭐 저만 틀린 게 다 틀렸으니까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인도군은 이제 신드로 작전 직후에 전황 브리핑 지도를 언론에 공개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가 한 21곳 정도가 있고 네. 이 중에 이제 붉은색으로 찍힌 데가 이제 신드로 작전에서 공습한 지역이에요. 공습한 지역이다. 예. 네. 따지면 아직 공습할 때가 좀 남아 있죠. 네네. 아무튼 첫날 인도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키스탄은 펀잡 지역에서 이제 인도군이 인구 밀집적으로 공격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아메드부르 이스트에서 3살짜리 여자 그렇죠. 아이가 사망한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오폭 관련돼서. 네네. 근데 전쟁 보도를 보다 보면 알지만은 민간인 오폭 가지고 어필을 하는 경우는 군사적으로 열세란 뜻이기도 해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파키스탄이 밀리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도군의 의도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지구본 연구소에서 다뤘듯이 네. 갑자기 파키스탄이 인도군 공공기를 추락시켰다라고 격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전형적인 또 이 말로 전쟁하는 건가? 저도 또, 예. 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특히 이제 라팔이 떨어졌다는 건 좀 약간 충격적이었죠. 예. 상당히 놀랐어요. 어찌 보면은 인도군은 사실 라팔 하나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전자전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네. 그래서 파키스탄 국방부 대변인인 초드리 중장이 미디어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부 보도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뭐 이렇게 미확인 보도를 한 다음에 국방부가 이렇게 뭐 인정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한 2시간인가 있다가 인도령 카시미르에서 비행기 하나가 떨어진 사진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되게 이렇게 종이장처럼 구겨진 맞아요. 이제 기체가 있었죠. 이때도 저는 이제 계속 의심을 했어요. 이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뻥카 이상한 옛날 사진 갖다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뭐 그것도 있고 이게 인도군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인도 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뭐 그 이후로 막 이제 도급 파이팅을 했네 뭐 별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예. 지금 파키스탄 쪽에서도 파키스탄 영공에서 침입하지 않았다니까 예. 각자 영공에서 미사일 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고 쐈다는 소린데. 예, 예. 근데 어떻게 라팔이 떨어지지? 중국 비행기라는데? 라는 의심이 든 거죠. 근데 이 추락한 기체를 보니까 프랑스 부품이 네. 들어가 있는 사진이 또 공개가 되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뭐 꼬리날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거 첫 번째 들어왔던 전투기네. 001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떨어져도 001이 떨어져요, 진짜.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묘하게 반전이 됩니다. 그렇죠. 인도 국내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보도 통제가 좀 있었고 이게 또 원래 있는 나라가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전시 보도 통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잘 못해서 즉각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외신으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외신 보는 애들이니까 네. 얘들한테 얘기했더니 얘들도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인도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면은 사실 인도로 보면 이제 군사적인 망신인데 그렇죠. 인도 정부도 노코멘트로 아예 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베이징 주재 인도 대사관이 이 글로벌 타임즈, 예. 그러니까 황구15의 잉글리시 버전이죠. 네네. 이 여기서 이제 기사를 내니까 이게 허위 정보라고 하면서
X에다가 그 글로벌 타임즈 기사를 인용 RT 해가지고서 6페이지 정도의 글을 쓰더라고요.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사진은 옛날에 쓰던 사진이고 물론 그래서 이 근거가 또 인도에 있는 SNS 쓰는 사람들한테 파키스탄 격조설이 오보다라는 근거로 쓰였어요. 뭐 그러면 왜 또 베이징 주재 인도 대사관이 그러니까요. 왜 난리를 그랬어요? 쳤냐? 일단 이날 중국 웨이보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전투기와 미사일이 이제 라파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무기에 대한 사실 의구심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의구심이 어찌됐건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고 또 J10C랑 라파는 약간의 급수 차이가 있는 기종인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지금 나중에 나온 얘기는 이제 뭐 PL-15란 미사일이 장거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이때만 하더라도 영문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중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 베이징 주재 인도 대사관은 여기에는 대응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파키스탄군한테 격추됐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고 네. 전투기에 손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땅으로 떨어졌다 정도까지 그리고 조종사들은 무사히 귀환했다까지는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아, 뭔가 떨어졌구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프랑스나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네.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네. 한 기 이상의 라팔이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인도에 또 정서적으로 불리한 정황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어떤 이날 이제 저녁날 네. 그러니까 신드로 작전이 있었던 5월 7일 저녁에 네. 파키스탄 총리가 TV에 출연해가지고서 인도군 작전 당시에 파키스탄 영공에 57대 정도의 민간기가 날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적을 얘기하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의 우리의 날개 네. 또 한 대 있었다고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국 언론들은 한국이 엮이면 무조건 기사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뭐 기습 작전에는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대규모 작전을 하려면은 이제 노티스 투 에어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탐 보통 띄우죠 보면은. 예, 띄워야 되는데 예. 이게 뜨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무슨 비행기인가 했더니 아부다비 가는 비행기가 파키스탄 공역을 지나가더라고요. 플라이트 24인가 예. 앱 있잖아요. 그걸 예. 보니까 있어요. 썼죠. 아무튼 이게 뭐 군사작전 중에 해당 공역을 비워야 되는데 이건 약간 도덕적으로 또 지탄받을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도가 좀 뭔가 어설프게 여러 가지로 좀 늘 어설픈데 이번에도 어설펐죠. 아, 환타님 보시기에 인도는 항상 어설픈 나라. 그렇죠. 그래서 2019년에 발라프로 아까 얘기했던 인구 3만짜리 도시를 공습했을 때는 네. 여기는 아자드 카시미르 영역이었어요. 펀잡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해도 돼요. 이거 안 때려도 돼요. 공격 범위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펀잡 깊숙이 미사일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물론 이제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진 작전이라 뭐 좀 비행기가 하늘에 좀 덜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게 한번 사고 났으면 되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엄청난 없었죠. 큰 이제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었죠 보면은.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신드로 작전 첫날 이후로 이제 5월 8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전투가 벌어지는데 네. 대부분 이건 이제 드론과 미사일전의 양상을 띱니다. 이때는 또 그렇죠. 네, 물론 LOC 주변에서는 이제 포격전이 벌어지는데 네. 사실 사망자는 포격전에서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재래식 전투에서 많이 그렇죠. 나오고 예. 드론과 미사일은 상징적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살상용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인도군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인도 국경 전역으로 약 50기 정도의 이제 파키스탄 드론이 날라와서 집단 공격을 해왔고 우린 이거를 요격했다. 모두 욕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전개가 똑같아요. 예. 인도군은 쳐들어가서 작살냈다. 예. 모두 무력화시켰다. 파키스탄군은 모두 요격했다. 예. 이제 인도는 파키스탄군이 모두 몰려왔지만은 우리가 모두 요격했다. 파키스탄은 무력화시켰다. 모두 상대방이 쳐들어왔지만 우린 다 막아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지 기자들이 이렇게 바빴죠.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그 공습을 했다고 하는 지역에 불이 났는지, 진짜로 뭐가 떨어졌는지.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멀쩡한지를 가지고 보도를 했죠.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이후의 드론전과 미사일전도 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전술했듯 이 전쟁은 원래 이런 식의 전쟁은 LOC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첫날 인도군의 공습도 뭐 테러베이스 캠프라고는 했지만 내륙까지 내륙으로 들어갔고 예. 이후에 벌어지는 드론전과 미사일전은 내륙에 있는 테러리스트 캠프가 아니라 각 상대방 군의 군사기지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뭐 방공 미사일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 좀 공습 지역을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제 그 이슬라마바드 바로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네네. 지도 보면은 예. 여기가 라왈핀디라고 이슬라마바드는 계획한 행정도시고요. 그렇죠. 여기 의외로 많이 안 살아요, 사람이. 이슬라마바드가 의외로 되게 깨끗하고 보면은 거기는 예,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하고. 북인도에 찬디가르가 있다면 네. 파키스탄에는 이제 이슬라마바드가 있죠. 계획 도시 정말 멋있게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왈핀디에 삽니다. 라왈핀디는 구시가예요. 여기가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174만 명이네요. 174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호르가 인구가 630만 명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커요. 그렇죠. 라오르는 그러니까 정말 큰 도시죠.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이제 베이스 캠프, 공군기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과 달리 이제는 기준선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살벌하게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진심으로 때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전에는 저 먼 곳에 불이었는데 네. 그냥 우리 편 이겨라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나한테 직접 뭐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겠군요 보면. 그래서 파키스탄의 본격적인 반격은 5월 10일 날 이루어지는데 네. 이 파키스탄 군도 이제 인도군이 신두루 오퍼레이션이라고 되게 재미를 보니까 예. 대대적인 반격에 이름을 지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니안 알 마르수스 작전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을 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게 꾸란 61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제가 이거 외우지 못하니까 예. 읽을게요. 알라는 자신의 길에서 단결된 전열로 싸우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견고하게 결합된 구조물과 같다 해서 예. 이 견고하게 결합된 구조물이란 말이 이제 부니안 알 마르수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벽이라고 의역을 하더라고요. 철벽이군요. 그러니까 인도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고 이게 이스라엘 가자 전투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썼던 작전명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네. 우리 무슬림은 이제 하나로서 이 반무슬림과 싸운다라는 종교적 의미도 이제 좀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파키스탄이 5월 10일 날 본격적인 이제 반격을 개시를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전투가 네. 그날 진행이 됐었죠. 사실 이때 정말 전면전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는데.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와 이건 틀려도 정말 제대로 틀렸구나 싶은. 네. 그래서 이제 이날 쌍방은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가지고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이제 71년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후로 가장 격렬하게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날 양국이 공격한 지역들인데 아예 상대방의 군사 기지를 집중적으로 노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투 나흘 만에 첫날 신두르 작전은 정밀한 외과 수술식 공격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나흘 만에 네. 야 이제 너의 급소를 때리겠어가 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군이 공격한 지역을 보면은 이 우담푸르라는 지역이 네. 인도 육군 북부 사령부 본부가 있는데요. 아이고야, 우리로 따지면은 뭐 저 자산대나 그러니까 뭐 이런 일군 사령부 예. 같은 거죠. 그리고 파탄고 공군기지는 여기가 이제 비행기가 떴다고 믿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도군은 어디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파키스탄 공격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네. 파키스탄군이 노린 공격기지가 여기에 대한 보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추하건대 네. 그래서 저도 파탄코스는 몇 번 가본 데라서 아는데 네네. 여기는 비행기 뜨면은 파키스탄하고 50km가 안 돼요. 바로 옆이군요. 되게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 100명도 넘어 뭐 이 정도 네.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란 데는 야전군 병참사령부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카슈미르 쪽에서 병참하는 데고 그다음에 이 나그로타랑 비아스란 데는 브라모스 크루즈 미사일 저장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파키스탄군은 이제 브라모스 미사일 저장고를 완전히 완파시켰다. 완파시켰다 이제 못 주장했죠. 날린다라고 예. 주장을 했었죠. 이건 주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언론들은 이 구자라트에 있는 부주공군기지 공습한 걸 좀 의미를 많이 두는데 여기가 모디 총리 모디 총리 고향인데 여기가 뭐 예. 대한민국보다 몇 배가 큰 데인데 이 부주는 이제 그 저기 예전에 뺏은 땅이기도 하고요. 아. 여기가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인도에 소금 사막이 있고 2000년도에 지진이 좀 크게 나가지고 네네. 한 10만 명 죽은 데예요. 아직도 지진 복구가 안 된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어찌 됐건 이제 파테2 장거리 미사일과 이제 샤힌 미사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정도 뭐 미사일 동원하고 이러면 사실 전면전 아닌가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아무도 카시미르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카시미르는 폭격전밖에 안 벌어지고 아자드 카시미르도 조용하고 인도는 카시미르도 조용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어쨌든 서로가 이제 상대방이 뭘 어디다 숨겨놓고 어디가 핵심인지 우리 다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 때릴 거야라고 서로가 이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전의 의미 중에 하나는 파키스탄이 반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인도군의 거점을 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너희들 정찰 자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사실 인도가 성장을 하고 파키스탄은 성장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양쪽이 이렇게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봤죠. 옛날처럼 이제 뭐 서로가 비등비등하게 싸울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보면. 저도 이건 예상 밖의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인도는 이제 파키스탄은 경제력 격차가 10배 정도 나요. 별배. 그 정도가 나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남북한 같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격차도 많이 나고 그렇죠. 인구도 훨씬 많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졸전을 벌이리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알자지라 보도에 의하면은 파키스탄군 드론이 뉴델리에서도 날아다녔대요. 수도에서도. 예. 근데 이거는 알자지라를 제외하고는 외신은 안 받았어요. 혹 친구분들은 뭐 그런 말씀 없으셨나요, 보면은? 일단은 그 이제 델리에서 네. 9일 날 1971년 이후 최초로 민방공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피라더라고요. 대피한 영상은 받아봤어요. 공습 대피. 예,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건 약간 좀 국민들의 통합 혹은 전쟁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 게
남부 벵갈루루 같은 경우가 5월 8일 날 이 방공 훈련을 해요. 네네. 근데 벵갈루루까지 못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네.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찌됐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인도 국민들이 전쟁 중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에는 되게 충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도군도 당연히 반격을 해가지고서 이제 파키스탄의 세 곳의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네. 또 우리는 괴멸했다. 파키스탄은 다 요격했다. 의 말싸움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도 진행이 됐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BJP 중앙당은 완전히 날아갔고 예. 파키스탄 주장에 의하면은 마라슈트라주의 전력망을 해킹해서 10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뭄바이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정전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정전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그렇죠. 이제 해킹 이것 때문은 때문에 아니다. 벌어진 건 아니다. 그 10시간씩 되지 않았다 정전이.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현재까지 이야기만 쭉 해보면은 이제 파키스탄이 의외로 잘 싸웠다. 그렇죠.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덩치인데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이제 좀 많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전통적으로 공중전 벌어가지고 인도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가? 예, 예, 예. 2차 파키스탄 전쟁부터 공중전이 붙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대부분 파키스탄이 공중전을 이겨요. 물론 이제 육전에선 인도군이 이긴 경우가 많은데 예. 인도군 무기체계 언제 한번 하시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 싶은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주변 국가들도 이게 벤스 부통령만 하더라도 당일날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내가 왜라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말 이제 신경 안 쓰는구나 생각을 네네.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9일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때 바로 인도가 즉시 거부를 합니다. 주미 인도 대사가 네. 폭스 TV 나와가지고서 우호적인 제안에는 감사한데 그냥 우리끼리 하겠어요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네. 파키스탄한테 테러리스트 지원하지 말라고나 해주세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이제 모든 외신이 뜨죠. 그러다가 이제 10일 이제 그 브라모스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태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실제로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인도는 인도 법의 특징이 네. 인도에서 만든 모든 규칙은 그 약간 지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키지 못할 거로 전제로 그러니까 인도 법이 되게 타이트해요.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부패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인도는 진짜 이상주의자의 국가예요. 뭐 저기 내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든 제도와 규제를 네. 이상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실천할 수 없게 해요. 음. 그러면은 이 법의 집행을 관료들이 하게 되고 관료들의 임의에 따라서 이 법을 집행시킬지 안 시킬지 정하죠. 이게 인도 부패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면 가장 다, 베이직한 얘기예요. 걸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선택적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인도는 이상적인 관념에 의해서 그 카슈미르 문제는 제3자의 중재를 받지 않는다는 아주 확고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 파키스탄의 문제지. 그러니까 쉼나 협정이나 아니면 예. 그 이후에 있던 라호르 선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카슈미르 문제는 당사자국끼리 문제지 제3국의 중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적어도 인도 내에서는 예. 이게 약간 인도 외교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음. 근데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 2차 파키스탄 전쟁은 유엔이 중재를 했고 네, 이제 인더스강 유역의 그 협정 요새 말 많은 IBRD가 중재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2019년에 벌어진 공습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가 중재를 합니다. UAE가 그때 나섰죠, 보면은. 근데 대부분 이런 이제 중재는 파키스탄은 이제 이 이슈를 국제 문제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 약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내가 훨씬 큰 인도랑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중재를 했다는 사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는 제3자 중재 받지 않아라는 게 원칙인 거죠. 네, 현실과 실제 사이의 괴리는 뭐 인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늘 있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음. 어느 조직이나 이런 뭐 괴리는 있는데 네. 인도가 조금 심해요. 좀 심하다. 진짜 겪어보면은. 네네. 5월 10일이었죠, 이제. 예. 5월 10일 인도 시간 오후 9시에 정확하게 8시 55분에 트럼프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예.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후 보도를 보면 이제 글을 올려서 휴전을 선언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휴전 됐네? 이렇게 다들 믿었어요. 보면.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은 가만히 있는데 예. 트럼프가 공식 매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만든 SNS에 글을 올려서 이게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거 진짜야?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여러 가지 원체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세계 무대에 자 이후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예. 마이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벤스 부통령과 함께 한 48시간 넘게 협상을 했다라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5월 7일 날 벤스가
네 맘대로 해. 네. 라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협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그것도 같아요. 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뭐 개입은 하기는 했으나 네. 뭐 48시간씩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뭔가 그래도 휴전인가 싶었는데 또 싸운다는 이야기는 또 계속 나와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맞아? 막 되게 헷갈렸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5월 10일 심야에 이제 카슈미르에서 또 교전이 발생했고 네. 이제 그 카슈미르의 치프 미니스터인 오마르 압둘라가 X에 글을 올리죠. 이거 휴전 아닌 것 같다. 네. 여전히 날아다닌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랬었죠. 자, 파키스탄은 트럼프의 중재를 most welcome, 아주 환영합니다. 사실 뭐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끌고 가면 위험해져라고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네. 인도 정부는 이 원칙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재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국 군사령 간의 이제 협의에 의해서 네. 교전을 중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 쪽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파키스탄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네, 저 와서 이제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다. 이제 자관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인도의 그 불가능한 원대한 목표죠. 그래서 이제 카시미르에 대한 이제 제3자 불개의 원칙 때문에 네. 이걸 훼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라는 게 옛날처럼 이제 사람들이 국내 언론만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인도도 뭐 유튜브도 보고 뭐 해외 언론도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인도는 통제 안 하죠? 해외 언론 뭐 이런 건 통제는 안 하잖아요. 통제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BBC.in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편에 약간 얘기를 하시지만은 BBC 안에서도 우르두 버전이 있잖아요. 네네. 파키스탄에서 보는 예. 여기를 막아버려요 인도가 그래가지고 이런 건 못 보게. 그런 건 못 보게.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프로파간다에 속을 수 있다라는 이유였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태도가 이게 어찌됐건 당사자들이 발표하기 전에 네. 혼자 미리 떠들어버려가지고 완전 히 김을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인도로서는 되게 찜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디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뭐지? 정말 나 체면은 체면대로 다 구겨지고 그렇죠. 원칙은 원칙대로 다 없어지고 욕을 먹을 수밖에 욕을 없는 먹을 상황이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 사실은 이제 전쟁, 그러니까 5월 7일 뭐 이런 이후에 모디 수상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었나요? 보면은 5월 12일 날 인도 의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조인되고 이틀 후죠. 이틀 후에. 근데 이때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도 들은 얘기로는 예. 인도 쪽에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정치인까지는 아니고요. 장관의 조카 정도까지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뭐 인도 사람들은 정치에 우리나라 사람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소스대로 모으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신드루 작전 직후 그날 밤에 연설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멋있게. 이게 라팔이 떨어지면서 네. 스텝이 꼬였고 그 이후로 인도군이 사실 잘 싸웠다고 말할 수 좀 힘든 상황이 그렇죠. 이어졌잖아요. 예. 델리에 파키스탄 드론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방공망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망신살이죠. 그쵸, 뭐 그쵸.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용산 위에 이제 북한 드론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거죠, 보면은. 그거죠. 예. 우린 풍선이긴 했죠, 진짜. 드론도 왔었군요. 드론도 왔었죠. 보면. 예. 이제 모두가 이제 모디 총리가 무슨 말 할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 30분 전에 트럼프가 또 초를 칩니다. 어떤 초를 쳤죠? 백악관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예. 휴전을 어떻게 성사시켰냐라고 묻자 예. 무역을 활용해서 협상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읽자면은 전투를 멈추면 무역을 할 거고 네. 그들과 하겠죠. 예. 멈추지 않으면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그들이 우리가 멈출 거예요라고 말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휴전에 있겠으나 무역이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 모디 총리 입장에서 완전 망신은 망신대로 다 떠는 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너 전 안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그렇죠. 상황이니까. 진짜로 이렇게 SNL에서 나오는 코미디로 나오는 예. 뭐 전쟁하면 관세를 붙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약 웃기게 얘기한다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인도로서는 이제 비록 국내 기준이긴 했지만은 이 카시미르 문제에 대한 외부 불개입 원칙 그리고 전통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건 당장 인도 국내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아무튼 이제 모디는 연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테러에 대한 뉴 노멀을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 뭔가 이제 바뀌었어 우리. 그러니까 신두르 작전 이후에 했던 그 과격한 전투 교리가 예. 이제 기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모디는 일단 신두르 작전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단지 멈췄을 뿐이다. 멈췄습니다. 교전만을. 그리고 테러가 끝나지 않는 한 인도는 영구적 전쟁 상태다. 해석을 하자면. 말은 참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의 입장은 이게 휴전이 종전이라는 예. 의미인데 인도는 군사 행동이 중단됐다. 잠시 그냥 포즈 버튼만 눌렀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재개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인도인들 특유의 멋진 문장인데 예. 물과 피는 함께 흐를 수 없다. 멋있습니다. 이제 인더스강 협정과 관련된 얘기죠. 표현은 참 멋있게 잘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테러를 유지하는 한 카시미르에서 테러를 하는 한 인더스강에 숨을 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테러가 발생하면은 인도는 이제 인도의 방식대로 공격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핵 위협을 한다 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핵 쏠 거야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간다. 아, 예, 쭉 가겠다. 살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지만 네. 테러의 시대도 아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연설을 사람이 휴전이 되고 나면은 예. 뭔가 평화 메시지도 있고 이걸 기대했는데 예. 되게 호전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조만간 뭔가 더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느낌이? 그렇죠. 사실 신드로 작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 나흘간의 전투에서 인도가 군사적으로 얻은 게 거의 없어요. 없죠. 망신만 잔뜩 샀죠. 그렇죠. 예. 사실 의외로 중국이 논았죠 지금. 그렇죠. 뭐 그런 중국은 그 상황이죠. 패치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신났던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디는 사실 이 상황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그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 모디에 대한 비판 때문에 모디는 지금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또 보면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얻었어. 그러면 다시 또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뭔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린다.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2019년에 이어서 군사적 행운을 얻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 미국이가 추락한 이후에 절치부심 국방력을 강화한 인도는 약간 떴죠 허공에. 그래서 사실 인도는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프랑스 몰빵을 예, 그렇죠.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잔뜩 사오겠다. 예. 대대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돈은 많이 썼는데 그 결과는 이거냐. 그렇죠. 그리고 파키스탄군은 드론 대응 능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드론이 뜨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좀 드론이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리를 빨리 습득했다. 그리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인도의 일방적인 게임은 아닌 상태로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인도. 그렇죠. 파키스탄은 나름대로 체면도 차리고 여러 가지 이제 네. 자랑할 것도 생겼고 가만히 있다가 가장 크게 덕을 본 나라는 중국.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인도가 넘고 예. 돈은 중국이 챙기고 이제 공은 파키스탄에 꽤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J-10C 뭐 이런 이제 중국제 전투기 주가 엄청 올라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예. 청도항공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엄청 많이 이제 올랐다. 다소는 떨어지고. 예, 다소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비싼 라팔 전투기를 사기는 좀 곤란한 네. 제3세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싼 맛에 사기에는 좀 불안한데 싶었는데 그거를 일거에 다 날린 이제 그런 그렇죠. 셈이 된 거죠 보면은. 한국은 이제 FA50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그렇죠. FA50 네. 같은 경우가 뭐 딱 겹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J10C하고 보면은 좀 겹치죠 보면은.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과연 휴전이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인더스강 협정이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만 지금 간 상황이고. 오히려 모디는 5월 12일 날 연설에서 예. 인더스강 협정이 깨졌음을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협정이 깨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협정을 깨졌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물길을 막으려면 네. 이게 막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 큰 강을 뭐 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도가 댐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 소양강이나 예. 대청호처럼 되게 큰 저수량을 가진 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얘네 댐은 어떤 거냐면은 전기 발전을 위해 가지고 물을 흘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잠시 가둬놨다가 흘려보내고 잠시 가뒀다가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을 흘릴 수 있는 구조,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예. 인도는 지금 건기예요. 인도는 건기. 지금 5월 중순이죠. 예, 예. 이제 건기고 6월 20일 정부터 이제 동쪽부터 비가 옵니다. 동쪽부터. 그래가지고 펀잡에 비가 오려면은 7월 초 중순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인도의 댐 구조로서는 인더스강 협정을 어긴다 하더라도 네. 우기 때 오는 강수량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농업 상황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5월 중순이면 밀리 수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제 약간 우기 때문에 이제 그치 작물을 이제 바꾸지 않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우기가 대략 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오니까 네. 서쪽은 이때부터 건기가 이제 5월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겨울까지는 괜찮아요 또. 근데 봄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 건기가 시작되고 네. 이때는 인도의 댐들이 아무리 저수용량이 적어도 물을 가둘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내년 건기에 밀농사는 파키스탄이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좀 일찍 시작이 된다라면은 올해 말부터는 네. 이 인더스강을 계속 막는다라면은 네. 이건 계속 살아있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고, 그렇죠. 예, 이 인도 입장에서 전투만 봤을 때는 중단한 거죠.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만 지금 더 난 상태고,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이 약속 대련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국이 제한적인 해지만은 원래 약속대회라는 거는 합을 맞춰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급소를 쳤어요. 각자 서로 그러니까 이제 트렁크 밑으로 주먹이 들어갔고 심지어 양심차기까지 가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적당히 서로 싸우는 척하고 적당히 또 악수하고 네네.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의 개인적 특성 네. 그리고 BJP의 성향. 그러니까 사실 모디 총리한테는 이게 결국 카시미르에 대한 특별지위를 폐지한 이유도 카시미르의 정상화거든요. 그렇죠. 인도에 합병을 시키고. 네. 그럼 모디가 그 다음에 이뤄낸 업적은 뭐냐면은 카시미르를 되찾는 거예요. 적어도 카시미르에서 테러를 근절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카시미르를 살렸다는 명분을 얻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는 계속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테러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파키스탄 배후라고 해서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도 졸전을 했고. 거기서 졸전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 정치 위기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디가 네. 지금 BJP 안에서도 모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아니 이게 다 떠받드는 BJP 안에서? BJP 안에서도 이 휴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딱 개전을 하자마자 그 인도 미디어의 전쟁 보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91년도에 그 CNN에서 막 걸프전 네. 전쟁 게임처럼 보다는데 욕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스탠다드 했지만 인도는 화면의 반이 그래픽이 나옵니다. 막 두둥 신두루 그러면 화면 분리된 화면에서 앵커들이 일단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보도도 중에서도 만약에 뭐 CNN이나 폭스 같은 경우도 장내 전쟁 보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인도는 앵커가 화를 낸다거나 네. 막 감격에 차서 울어요 막. 그러니까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네. 지금 파키스탄을 이겼고 네. 멸망시켰고 라호르는 거의 점령되기 전인 것까지 알고 있다 갑자기 주저앉은 거예요. 이 상황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왜 이랬는지. 왜 이랬는지. 네. 말이 다르지 않냐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모디랑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전략적 목표는 다 완성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군사교전을 중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아 드디어 이제 육군이 들어가나 보다라고 개봉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테레비가.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데,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좀 금이 간 영서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속 대련처럼 막 이렇게 서로가 네. 국가와 시민들이 서로 이제 막 주고 받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깨진 상황이군요. 거기다가 휴전되고 파키스탄은 지금 거의 전국 각지에서 그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네, 축제가 벌어졌더라고요. 승리의 날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파키스탄은. 예. 인도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좀 엉거주춤한 상황이긴 해요. 승리를 하자니 또 뭐 남는 게 없고. 분위기로 보면 진짜로. 그렇죠. 네. 또 뭐 상대방 또 격추된 뭐 라팔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또 막 이리저리. 네. 네. 그 인도 사회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궁금해요. 인도는 어떤 분위기예요, 그럼 현재? 신두르 작전이 나자마자 그 뺄감 테러로 이제 가족을 잃은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예, 예. 나오셔가지고서 뭐 눈물에서 모디 총리한테 감사를 표하는. 원수로 그러니까 갚아주는. 1인 숭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감 테러로 남편을 잃은 분 중에 히만신 아르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고 인도 내에서 너무 무슬림이나 카슈미르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린치를 받습니다. 사회적 린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도 정부는 이제 그 신두르 작전 개시하자마자 X에다가 7,000개의 계정을 날려달라. 네. 차단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왜? 뭐 간첩행위, 그다음에 사회 불안 조소 요성 뭐 이런 네. 거죠. 근데 여기는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어요. 어찌됐건 언론 통제가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외무부 장관은 자이샹카르인데 네. 이 휴전협정과 관련돼서 이제 실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네. 외무부 차관이에요. 예. 이 비크람 미스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계정을 아예 닫았습니다.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인도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을 잃는 위도나 이런 실무 협상을 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은 이걸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디가 10일 선언으로 결국 인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쪽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전시내각이에요. 그럼 이 와중에 누가 모디에게 좀 더 강력하게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5월 12일 이후로 모디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습니다.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인도 내 무슬림들은 더 열렬히 지금 파키스탄을 비난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그래야만 살려고 그런 거죠. 그래야만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모디 총리가 되고 나서 이거 한 3, 4년 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2기 때 얘기죠. 그 라다크 지역은 이제 불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좀 잘 지내는 저랑 잘 관계가 좋은 네. 교사 출신 라다키가 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무슬림들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근데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디가 무슬림을 잡으면서 예. 이게 최대의 마이너리티를 잡고 나서 이들 다음에 우리가 될 거라는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서서 더 무슬림을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그렇죠. 상대를 확실하게 내가 너희 편이라는 걸 보여줘야 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사람들 편이라는 걸 이분은 보여줘야. 부디스트가 진짜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모디 때문에 두려움이냐라고 했더니 예. 며칠 지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모디 정부 이후에 이제 약간 인도 사회 분위기고 네. 이런 개인적인 얘기나 아니면 제가 약간 좀 이제 유튜브에 인도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현지 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전 29년 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29년 동안 인도를 네. 다니셨으니까 이제 꼬꼬마들이 이제 아빠 엄마 되고 진짜 강보에 쌓인 애가 예. 숙소 주인 할아버지랑 제가 아는 집이 하나 있어요. 음. 있는데 강보에 쌓여있던 애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숙소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얘는 코로나 이후에 인도 관광이 잘 될 거라고 예.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를 붙잡고서 야 환타야 우리 집 망할 것 같아서 했기 때문에 저놈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한 10대에서 12대 정도 돼요. 이제 제가 아는 개들은. 그러니까 뭐 진짜로 어느 정도 지프를 타고 좀 멀리 이동을 할 때가 있으면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아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따라 부르면은 예. 젊은 지프 기사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1980년대 노래를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인도에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렇게 비판적이면서 어떻게 인도로 오게 다녔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욕하면서 다니는 거야? 싫어하는 데 가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네. 궁금증을 이제 네.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도를 되게 좋아해요. 인도는 좋아하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인도는 예. 좀 더 세속적이었고 소수 종파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그 인도를 좋아하는 거지 지금의 인도를 덜 좋아하는 거예요. 모디 이후의 인도는 난 싫어. 전 진짜 모디 총리 되고 나서 예. 정말 그 저의 인도가 예.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나의 인도를 좀 슬퍼요. 나의 네. 인도를 돌려줘라고 네.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에도 많이 가보셨죠 보면은. 파키스탄은 방송에서 파키스탄 많이 갔다 오면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뭐 적지 않게 가봤습니다. 적지 않게. 예. 순전히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어. 관광만 했습니다라고 말할게요. 그러시면 다음번에는 혹시나 이제 기회가 되시면 파키스탄 이야기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그 파키스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 파키스탄에도 카슈미르 같은 데가 있어요. 분리 독립하려는 곳이 있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걸 인도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어요. 아, 똑같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반쪽 이야기를 해야 네. 이 이야기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쟁과 관련돼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생생한 이야기들 네. 이제 주로 인도 쪽에서 많이 해주셨고 다음번에는 또 뭔가 또 숨겨놓고 계신 파키스탄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모실 것이고 아니에요 그러면 무섭네요. 그래도 모셔야죠. 살려주세요. 오늘은, 네. 네, 다양성이 있는 지구원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파키스탄과 관련돼서 우리 환타님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